황민호의 진짜 뉴스. 네, 경월일보 팟캐스트 황민호의 진짜 뉴스 91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이영주 기자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와이뉴스 이영주 기자입니다. 네, 무더운 한 주였는데 어떻게 잘 지내셨죠? 많이 덥더라고요. 네, 그래도 더위는 많이 안 타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죠? 뭐 이렇게 보니까 체질이 네. 원체 건강하신 것 같아갖고 더위는 뭐 잘 안 타시는 것 같아요. 네, 잘 피해 가시네요. 예. 네. 오늘 또 저희들이 어떤 주제로 또 논의를 해볼까요? 네, 오늘은 7월 1일부터 시행된 노동시간 단축 관련해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네,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노동과 관련해서 요즘 뉴스들이 그렇죠.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하죠. 그렇죠. 네, 앞선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주 네.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됐습니다. 네, 고용노동부는 대기업, 계열사, 공공부문은 상당 부분 준비가 된 것으로 파악됐지만 300인 이상 중소, 중견기업의 경우에 노동시간 단축 과정에서 일부 어려움을 호소했다면서 정부는 장시간 노동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충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노동시간 단축 지도 감독을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연착륙에 중점을 두고 계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노동시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교대제 개편, 인력 충원 등 장시간 노동 원인 해소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6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6개월 동안은 좀 유예 기간을 부여를 하는 거죠. 네,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한 개정 근로기준법은 먼저 그간 행정 해석으로 논란이 일었던 주 최대 52시간 규정을 명확화했습니다. 기존의 행정 해석은요, 연장 근로와 휴일 근로를 구분해서 휴일 근로를 연장 근로에 포함시키지 않아 논란이 있어 왔는데요. 이것은 일주일을 월, 화, 수, 목, 금 5일로 해석해서 5일 동안 52시간, 그러니까 일주 40시간에다가 연장 근로 12시간에서 52시간을 금요일까지 해석을 하고요. 휴일 근로는 따로 계산을 해서 토요일, 일요일 16시간,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이죠. 그래서 이것을 추가로 일할 수 있게 해왔습니다. 이로써 실질적으로 일주일 동안 68시간 근로가 가능하게끔 만들어 온 것인데요. 개정 근로기준법은 휴일 근로를 포함해서 일주 최대 연장 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했습니다. 행정 해석상 논란이 일었던 일주의 개념을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명확히 한 것이죠. 그래서 이로써 일주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고요. 만약에 법상 기업 규모별 시행 시기 이후에 일주일 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한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이 되어서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요.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에는 올해 7월 1일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기업은 2020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의 기업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은요, 2022년 12월 31일까지 특별 연장 근로를 한시적으로 인정을 하고요. 이에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할 경우에 8시간 특별 연장 근로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되네요. 예. 그럼 근로시간 단축하는 게 올해 7월 1일인가요? 내년 7월 1일인가요? 올해 7월 1일이죠. 벌써 지금 20일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요? 내년이 아니라? 그렇죠. 올해부터 예. 시행이 된 거죠. 네. 노동시간 단축하면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서 정부에서 시행하는 게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건? 네, 그래서 분석으로는 이렇게 52시간, 그러니까 한 명이 오랜 시간 일했던 걸 이렇게 쪼개니까, 네. 1만 5천 개의 일자리가 2021년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이 확장이 되면 또 13만 2천 개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는 국책 연구기관 전망이 또 나왔습니다. 단축된 시간만큼 내 사람을 더 고용하게 되니까. 네, 그렇죠. 일자리 늘어난다.
네네. 그리고 주 노동 시간을 40시간으로 하면요, 일자리가 최대 17만 1천 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분석이 또 된 자료가 나왔습니다. 아, 근데 왜 이렇게 실업률은 높아지죠, 날로? 글쎄요, 이걸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일자리가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네. 오히려 더 일자리 자꾸 뭐 취업을 못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네요.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일자리 단축, 그러니까 일 근로시간 단축을 좀 어떻게 해석하실지 궁금한데요. 뭐, 해석이랄 거는 없고, 앞으로 이제 시행되고 네. 있다고 하니까 뭐 그러면 그 결과를 이제 지켜보면 되는 거죠. 뭐 단시간에 뭔가 효과 나오겠어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들보다 네. 앞서서 이제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했는데, 아. 예, 그렇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서는 뭐 그거에 대한 단축돼서 오히려 더 이게 노동자들이 예.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 하더라고요. 일은 많은데 자꾸 빨리 네. 잔업하지 말고 퇴근하라고 하니까 예. 이제 더 스트레스 받아갖고 아, 집에 가져가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꾸. 자택근무를 하게 예, 된다는. 일은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네. 또 어떤 경우 같은 경우에는 뭐 본사에서 예. 일을 시키지 말아라. 지점장한테 이제 내려를 보내면 네. 지점장이 일을 안 시키고 퇴근을 시켜야 되는데 예. 또 실적은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자기가 나머지 잔업을 맡아 하다가 이제 괴로워서 자살한 경우도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 아, 일본에서요? 네네. 음, 그래서 이제 네. 일본에서 이제 연구를 해봤대요. 왜 이렇게 근로시간 단축 네. 그거에 대한 게 서로 불만이 많이 했더니 이게 뭐 큰 조직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대기업이겠죠. 개인마다 업무 능력이 틀려서 아, 일을 잘하는 사람한테 일을 많이 주게 된다는 거예요. 관리자 입장에서는. 그래요? 예. 아이고. 일을 못하는 사람한테는 쟤는 뭐. 어차피 이거 줘봐야 잘 안 되니까 마무리가 네네. 일을 주게 되니까 나름대로 그 사람은 근로시간 단축을 해도 여유로운데 일을 많이 받은 아이고. 사람은 일을 근로시간 네. 단축을 하면은 이거 직장에서 일을 할 수는 없고 집에 가져가서 일을 해야 되고 마무리는 빨리 해야 되니까 네. 이게 그래서 그 업무의 효율적인 배분 그런 거를 갖다가 이제 근로시간 단축하고 연구를 많이 하고 논의를 많이 하더라고 일본 같은 경우에. 아이러니하네요. 좀 그 능력이 뛰어나면은 페이도 더 많이, 임금도 많이 받고 연봉도, 그리고 시간도 좀 자유롭게 좀 활용할 수 있고 이게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승진 할 때 일을 너무 열심히 잘하니까 네네. 뭐 인사고과 많이 주겠다는 있을 수 있지만 근로시간 단축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임금은 또 못 받잖아요. 야근을 했으면 또 받을 수 있는 건데. 네. 네, 그런 또 뭐 불이익도 있다고 해서 그거 뭐 제가 좀 읽은 기억이 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도 뭐 그것도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약간 연구나 대비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참고를 좀 해봐야 되겠네요. 네. 그런데 OECD 발표한 그 2017년 한국 연간 노동시간이 몇 시간일까요? 2069시간이라고 합니다. 예. OECD 회원국 중에 뭐 2위라고 제가 맞습니다. 듣고 있어요. 1위는 엄청나게. 멕시코고요. 그러니까 네. 멕시코하고 저희가 비교를. OECD 평균 1763시간보다 306시간이 길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동시간이 가장 적은 독일이에요. 네. 독일은 1363시간이래요. 그래서 706시간이라 더 일을 한다라는 거죠. 결국은 그 같은 시간에 얼마큼 네. 효율적이고 생산성을 내느냐가 이제 그렇죠. 관건인데. 그렇죠. 그게 핵심이죠. 예. 선진국일수록 일을 적게 하고 효율적이고 네. 생산성이 많은 반면 네. 후진국으로 갈수록 일은 많이 하고 효율성과 생산성은 떨어지는 거죠. 그게 최악이죠. 그 왜 그럴까요, 근데 도대체? 글쎄요, 왜 그럴까요?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저는 길게 뭐 이런 말 하면은 보세요? 아니면 제 개인적인 사견인데 네. 이거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그 일하는 문화에 따라서 그게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주 동양권이나 이런 이제 뭐 중국, 일본, 네. 한국 이런 데는 뭐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한국 같은 경우에는 동양적인 뭐 유교 문화가 좀 있는 데는 네. 그런 게 이제 심리적으로 박혀 있기 때문에 일하는데 직장 구조에서도 그런 게 많이 작용돼서 비효율적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너무 장시간 연설, 또 너무 장시간 회의, 힘들죠. 예, 또 장시간 보고, 아이고. 또 장시간 대기, 뭐 이런 게 근무 시간 중에 일어나면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지잖아요, 사실 집중해서. 그렇죠. 예. 시간이 연체가 되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저는 유교적인 문화에서 좀 온다고 보거든요. 유교적인 문화요? 예. 왜냐면은 그럴 수 있죠. 예, 예를 들면 뭐 부장님이 회의를 하는데 멍하니 앉아갖고 이거 한 사람만 들어도 될 일을
전체 부서장이 전체 부서 한 몇십 명이 앉아서 멍하니 네. 듣고 3, 4시간, 4시간을 호비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오전 시간 네. 다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바로 일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피곤하니까. 네. 그럼 쉬는 시간 타임 뭐 커피 한 잔 먹고 담배 한 대 피우고 아우 한번 하고 와서 또 일을 하면 일로 와서 보고해봐. 보고하는데 또 몇 시간 밥 먹고 나면 또 시간. 네. 예. 그러다 보면 하루 가고 또 전화 여기서 저기서 전화 오다 보면 전화 응대하고 뭐 심부름 시킨 거 하다 보면은 벌써 퇴근 시간 다 오는 거예요. 그럼 야근할 수밖에 야근해야 없잖아요. 되죠. 내일을 네, 또 네. 마무리해야 되니까.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되지 않나. 아, 정말 그러면 그것도 맞는 그런 것 게 같아요. 사실 네. 없다고 할 수 없어요. 저도 이제 직장하면서 직장 생활을 많이 해봤는데 그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는 시간, 아까운 시간들이 많이 있거든요. 쓸데없는 시간이요. 예. 네. 들어야 되는 시간. 그렇죠? 그렇죠. 회의라는 명목하에. 그래서 저도 전에 직장 생활할 때 너무 일이 많으니까 이게 해도 끝이 안 나니까 그때의 슬로건이 있었죠.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뤄라. 이게 슬로건이었어요. 일이 너무 많으니까. 나 그런 것도 있지만은 또 네. 아까도 이제 일본의 그 연구 사례도 있지만은 업무를 갖다가 너무 과중하게 한쪽에 몰아주는 그런 거 있죠. 예. 그건 좀 불공평한데요? 이게 업무도 이제 사실을 부장이 해야 할 업무, 과장이 해야 할 업무, 뭐 대리, 무슨 뭐 계장 뭐 이렇게 해야 될 업무가 다 따로 사원이 해야 될 업무가 따로 있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가 유교식 문화, 군대식 문화에 젖어 있다 보니까 딱 위에서 만약에 뭘 해라 하면은 그 아랫사람은 다음 자기 아랫사람한테 다음 그렇죠. 아랫사람 또 자기 다음 흘러 아랫사람한테 내려오죠. 네. 그 마지막에는 막내한테 다 내려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힘없는 네네. 사람들한테. 이게 이제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런 우리적인 그런 좀 그래서 유교적인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지만 네. 또 그런 생산성, 세계적인 경쟁을 추구하는 생산성에서는 좀 맞지 않다. 그렇죠. 그리고 또 그런 경우에 이제 상사가 뭐 좀 잘못된 그런 업무 지시를 해도 상사나 연장자의 경우에 거기에 반론을 제기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거죠. 어려운 분위기죠. 만약에 네네네. 이제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하면은 이제 효율적이고 찍히는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게 네. 오히려 더 그 사람을 더 다른 걸로 괴롭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그래서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죠, 이제. 그리고서 그렇죠. 사람이 하고 이게 뭐 분명히 이게 결과적으로는 다시 해야 될 거다. 하지만 그래도 그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는 그런 의식 때문에 상명하복. 네. 예. 그래서 또 윗사람 존중해야 된다는 그런 의식, 유교적인 의식 때문에 갖다가 하고 다시 이거 아니잖아 그러면 예, 아닙니다. 그럼 다시 해와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이게 해야 되는 반복해야 거죠. 되고 쓸데없는 네. 일을. 그래서 이제 기업 내 문화 그런 것도 좀 이 근로시간 단축에 맞게끔 저희들이 변해야지 시간만 무조건 단축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피해를 입는 거는 그 기업 조직의 하부 구조에서만 피해를 입게 된다. 뭐 그렇게 전 그럴 수 보여집니다. 있겠네요. 네, 그런 문제점도 또 생기네요. 이번에 이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업종이 기존의 26개에서 5개로 또 대폭 축소가 됐어요. 네네, 많이 대폭 네. 축소됐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서 특례 업종이 연장 근로의 한도를 적용받지 않는 걸 얘기하는데 근로자 대표하고 서면 합의만으로 장시간 노동이 무제한적으로 가능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대폭 축소를 해서 육상 운송, 해상 운송, 항공 운수,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요 5개 업종만 특례 유지 업종으로 남았는데요. 네. 이때도 이제 근로를 오늘 끝나고 나서 다음 근로 시작까지 최소 11시간 연속 휴식 시간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11시간은 최소 쉬게 해줘야 된다. 네. 또 이제 저희 뭐 간호사분들이라든지 뭐 많이 알고 있다시피 뭐 택배 기사님 분들이시라든지 또 운전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시간이 너무 길잖아요. 너무 길고 네. 뭐 논의 얘기지만은 사실 뭐 그 간호사업계에서 무슨 뭐 그 병원에서 신입 간호사들을 갖다가 굉장히 그 힘들게 해서 뭐 길을 들인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렇죠. 그런 문화 때문에 TV에도 뉴스에도 이제 많이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저는 이제 근로시간 단축도 중요한데 그게 선행돼서 그런 조직 문화를 좀 많이 바꿔야지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축의 의미가 있다 좀 생각합니다. 집에 가서 일할 것 같으면 뭐 의미가 없잖아요. 회사에서만 일하지 마라 이거하고 뭐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뭐 이제 시급도 그러니까 최저임금도 많이
그러니까 그 기존에 비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오르는 비용이 많이 올라갔고, 네. 그다음에 시간도 이렇게 좀 이렇게 줄어들면서, 제가 너무 앞서가고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구 유럽의 이제 선진 국가의 경우에는 주 3일 근로를 좀 도입을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었거든요. 그래요? 예, 그런 네, 얘기가 그러니까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태어나가지고, 물론 이제 경제 구조상 이제 너무 놀 수는 없지만, 너무나 이제 저녁이 없는 문화, 그러니까 가족끼리 얼굴 볼 시간도 없고, 이런 거에서는 조금, 좀 이렇게 조율을 해가면서 좀 시간을 네. 이제 결과적으로는 좀 줄여 나가는 게 좀 이상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은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그렇습니다. 방향은 이제 시간 줄이는 게 맞죠. 네. 예. 알겠습니다. 뭐, 근로시간 적게 하고 월급 많이 받아 얼마 좋겠습니까? 제일 행복한 상황이죠. 네, 그런 나라를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요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예, 개정근로기준법이 이제 또 18세 미만 연소근로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의 최대 근로시간을 주 46시간이었대요. 네. 근데 요걸 또 40시간으로 단축을 했다고 합니다. 알바 하시는 그리고 분들, 예를 들면. 그렇죠. 예. 휴일 근로 할증률도 8시간 이내에는 50%, 8시간 초과의 경우에는 100%로 명확히 이제 연장 근로와 휴일 근로 중복 지급 논란을 정리를 했다고 하는데요. 예.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적용이 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근로자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따질 수가 있으니까요, 요즘은. 법으로 대표님은- 이번에 해줬다는 게 의미가 있네요. 네. 찬성이세요? 반대세요? 그래야 돼요. 근로시간을 줄이는 거에 대해서. 아까 이제 얘기했죠. 근로시간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거는 저는 찬성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여건을 좀 만들어줘야 된다. 국가나 그러니까요. 정부나 네. 기업에서. 네. 예, 그렇게, 저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추구한 건 일 적게 하고 월급 많이 받는 상황. 너무 좋습니다. 정말 네. 좋아요. 최고네요. 그런 행복한 상황이나 네. 행복한 그런 현실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빨리 우리 이영주 그렇죠. 기자가 빨리 성공해서 빨리 그런 상황 좀 만들어 보십시오. 저 아직 성공 못했습니까? 조만간 이제 성공해야죠. 아직 성공 못했군요.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연차나 일차나 이런 게 분명히 명시가 돼 있음에도 그거를 이제 연차 쓰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눈치를 보게 되고. 눈치 많이 보죠. 예,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 산전 산후 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네네. 것도 정말 힘들게 되게 3개월인데 한 달이나 2달만 하고 후딱 아기 낳고 이렇게 나오고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좀 많이 좀 개선이 됐으면 어서 대표님께서 성공하셔서 좀 저는 이미 성공했는데. 바꿔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성공 못하고 대표님은 성공하신 걸로. 예, 알겠습니다. 이제 성공해서 저는 못 이루니까 성공을 이제 앞을 보고 달리고 있는 우리 이영주 기자가 빨리 성공해서 대한민국을 좀 구조기억 좀 해주면 좋겠네요. 정신기억하고. 그렇게 어려운,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힘들어 하시는 거를 어떻게 감히 미력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능력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여기까지 할까요? 네, 그러시죠. 들으시는 분들이 짜증내겠네요. 네, 이거 뭐지? 막 이러면서 그러실 것 같은데요. 네, 하여튼 이번 주도 유익한 소식 감사합니다. 다음 주 또 좋은 소식으로 또 다시 만나 뵙죠. 네, 지금까지 좋습니다. 이영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시원한 여름 되세요. 네.